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증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방송을 타면서 국민들께서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겠구나, 이런 이제 좀 생각들을 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하게 되니까 일부 국민들이나 특히 이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의외의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선 김경수 지사의 당초 자백에 진술에 의하더라도 드루킹과 여러 번 사전에 만났었고요. 그리고 그런 뒤에 드루킹은 킹크랩이라는 새로운 댓글 방식을 창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바로 그런 범행의 현장, 사전 모의를 하고 범행의 현장이 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거기를 김경수 지사가 또 한 몇 차례 방문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실제 댓글 조작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댓글 내용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런 방향의 댓글이었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신 뒤에 대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공직을 달라라고 했고,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이런 제의도 들어오고, 그걸 김경수 지사가 또 청와대에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고 청와대 이제 백운우 비서관인가요? 예, 그분이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을 청와대에서 만나고요.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이게 김경수 지사가 그 댓글 조작에 관여를 안 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상식적으로 관여된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재판은 항상 증거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실제 범행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당초 이제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거의 하지 않으면서 많은 증거들을 확보를 하지 못했죠. 당연히 했어야 될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의 강력한 부인이 쭉 이어졌고요. 그거를 이 재판부에서 아주 면밀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심리를 한 끝에 여러 가지 증거 판단을 하는데, 그 증거 판단은 우선 증거 목록만 해도 한 20페이지 넘게 이렇게 증거가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증거들에 의해서 사실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판결문이 무려 170페이지에 달합니다. 저는 이런 부실 수사, 김경수 지사의 부인, 그리고 아주 어려운 재판 진행, 심리 과정, 이런 것들을, 그리고 판결문까지 모두 보면 재판부가 굉장히 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원래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는, 그렇게 적당히 판결하는 판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기록을 보고, 그리고 증거 판단을 하고 결론을 냅니다. 이런 정도의 판결을 하려면 적어도 주심 판사는
저는 며칠간 밤을 샜을 걸로 생각을 해요. 예, 예, 그 연장한 것 가지고 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뭐 엉뚱한 추측을 하던데 예, 많이 있는 일이고요. 특히 어려운 사건의 판결을 쓰다 보면 저렇게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판사들의 재판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이 사건만 재판을 하고 심리를 하고 또 결심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건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연기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재판은 저는 아주 재판부가 많은 노력 끝에 고심 끝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부실 수사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굉장히 어렵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는데 그게 전부 증거 인멸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고 이런 증거 판단을 쭉 한 뒤에 법정 구속을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들이 또 인멸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심에서 대개 실형을 하면 선고하면 법정 구속하는 게 뭐 관행처럼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이 사건은 많은 증거 인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법정 구속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정당하게 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록 1심 판결이라 하지만은 그 판결 내용이 굉장히 면밀한 분석하에 증거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낸 그런 판결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그런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은 온갖 이제 그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요. 특히 이제 담당 재판부의 그러니까 판결 내용이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기보다는 담당 재판부의 인신공격성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예컨대 뭐 무슨 양승태 사단이라든지 또 사법농단과 연결시키려고 애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한 재판 독립 침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그렇게 몰아붙이고요. 유리한 판결은 또 그냥 찬양하고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저는 공당으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삼권이 엄연히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권 여당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런 당명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그리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정말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요.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오히려 거기에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지금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고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판결을 앞으로 주시해 보겠다라든지 그런 반응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인신공격성 그리고 아주 겁박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 판사를 탄핵을 하겠다. 이런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항소심에서 재판을 맡을 담당 판사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식의 재판 침해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민주당의 행위는 곧바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판사가 재판을 뭐 예컨대 집권 여당의 의중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결론을 또 그렇게 내고 그러면 국민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그 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재판 독립 침해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매우 심각하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아주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민주당의 이 행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도 우리는 이 1심 판결이지만은 이 판결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지사의 그동안의 행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 판결에 기초해서 김경수 지사만이 처벌받을 대상이냐 더 당연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뭔가 진실을 더 밝힐 게 없느냐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뭐 당 소속이지만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런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소출되지 않습니다. 그건 헌법 규정이고요. 그렇지만은 재임 중에 수사는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학설상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동안에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 보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의 정종섭 의원께서 뭐 거의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도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통한 수사여야 마땅하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우리 전례를 보더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물론 그 당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은 재임 중에 검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으라고 검찰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수사를 어디에서 신문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수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다만 거기에서 진술을 거부했을 뿐이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전례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러면 이 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 판결에 있어서 어떤 시사하는 여러 가지 그 판결 내용들을 보면 또 증거들을 보면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단서는 있는 겁니다. 수사의 단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제가 그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점은 제가 헌법 교과서라든지 또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한 뒤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지금 민주당 대표께서 불경하다 말이야. 어디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더구나 더구나 감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탄핵 세력 어쩌고 해서 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런 점에 관해서 정말 대통령은 결백하다든지 김경수가
그 당시 이 캠프에서 일을 했지만은 대통령하고 그런 걸 어떻게 대통령 후보하고 그런 걸 어떻게 상의하겠느냐 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좋은데요. 예, 지금 보이는 반응도 좀 정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뭐 제가 윌윈과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지리산 아주 골짜기에 있는 조그만한 면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님 모시고 농사 짓습니다. 그 국민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매일 같이 산에 나무러 갔고요. 그리고 이제 논밭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경남고등학교를 어떻게 뭐 다들 어떻게 붙었냐고 해서 왔는데 그 당시 그래가 나가면서 이제 좀 이런 길을 걸어왔고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기 전에 20대 총선 직후에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가 많이 깨지고 또 목 그 경추부 척추가 3개나 분쇄골절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는데요. 그러고 나서 법사위원장이 이제 20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이 됐는데 제가 이 두 가지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뭐 여와 야를 떠나서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제가 처음에 법사위원장이 된 뒤에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한 게 있습니다. 하나가 국익 우선이고요. 당리 당략 차원을 넘어서 국민만 바라보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국익을 항상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치 수호입니다. 예, 법치 수호인데 법사위니까 당연히 이 법을 최종적으로 의결해야 되고 거기에는 그 법은 바른 법이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치가 실질적 법치라 해야 된다. 지금 형식적으로 뭐 독재자들도 다 법률에 의해서 법률을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통치를 하기 때문에 법치라는 말을 내세웁니다. 그런 형식적 법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맞는 법을 만들어서 바른 법을 만들어서 그런 바른 법을 바르게 또 시행을 해야 이게 실질적 법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 법치를 우선하자라고 해서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제가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님과 사실 뭐 정치적으로나 뭐 한참 저보다는 선배 되시는 분이지만은 그때 역시 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그 민주당 의원께서 민주당 법사위원께서 그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아주 내용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게 영장 재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압수수색 영장, 소위 이제 사법농단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많이들 기각을 하니까요. 그 기각 이유를 가지고 쭉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제가 끝난 뒤에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재판과 관련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면 그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장재판이라는 거는 그 판사가 어제도 영장재판을 했지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한 재판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 그러면 당장 오늘 담당할 재판하고 내일 담당할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그게 정치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제 뭐 좀 과하게 저한테 항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적어도 정치권이 법원 재판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재판이라는 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그걸 침해하고 있는 거죠. 집권여당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 재판에 대해서 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패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재판의 독립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요, 여론입니다. 여론. 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은 여론으로부터의 재판 독립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요, 저는 청와대 게시판 그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게시판에 이번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담당한 세 사람의 판사를 사퇴시켜야 된다 라는 그 청원이 뭐 23만인가 어제까지 그랬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청와대가 여론을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공표돼 가지고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관해서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 국회 인준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렵게 통과된 부입니다. 그러면 정치권으로부터서는 정말 여당은 물론이지만은 야당으로부터서도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그럼으로써 재판 독립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해서 심한 정말 도를 넘는 그런 비판을 하고 또 그런 편향된 여론을 동원해 가지고 그 재판부를 또 사퇴하라는 그런 압박을 가하고요. 이러는데도 일체 그런 재판 독립을 지켜줘야 될 대법원장께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예, 계속 우리 당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나서지 않다가 뭐 어젠가 그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을 받고 한 말씀 딱 했어요. 그 말씀 내용은 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내용도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구체적으로 재판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고 그 침해 주체가 누군지도 명시를 해서 아주 강하게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재판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덧붙여야 되고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한마디 하면, 그리고 누가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면, 그게 이렇게 심각하게 재판 독립, 재판부가 과도한 그런 그 정치 집권 여당으로부터의 압박을 받고 겁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않고 대법원장이 진행한다면 재판 독립이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권력으로부터.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런 태도도 심히 유감입니다. 어떤 재판부가 어떤 재판을 했든 간에 거기에 대한 불복 절차, 항소를 한다든지 뭐 상고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다투는 것은 모르지만은, 이번 재판처럼 그렇게 재판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재판 외적인 사유를 가지고 재판부를 겁박한다면 그건 대법원장이 저래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 독립, 재판의 독립에 관한 대법원장으로서의 의무, 직무를 정말 소홀히 하는 거고요.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바로 탄핵 사유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를 드립니다. 네.